네, 과학 6학년 1학기 4단원 식물의 구조와 기능 교과서 82, 83쪽 실험과철 38쪽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잎의 증산작용을 배워볼 건데요. 이 증산작용이란 단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번 시간이 끝난 뒤에는 다 할 수 있도록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요. 가설 설정 및 실험 설계할 거고요. 두 번째로 실험하고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 확인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간단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뿌리에서 흡수한 물은 줄기를 통해 이동하지요. 네, 두 번째, 줄기를 거쳐 잎에 도달한 물은 식물의 광합성에 사용이 된다고 했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식물이 빛과 이산화탄소 뿌리에서 흡수한 물 일부를 이용하여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것을 광합성이라고 한다고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잎의 증산작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우리 과학 1단원에서 배웠던 실험 하는 과정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설계를 한다고 했죠. 자, 식물에다가 지금 비닐봉지를 씌워놨는데 안에 물방울이 생겼나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관찰 38페이지 준비해 주시고요. 네, 비닐봉지 안에 물방울이 생기는 까닭은 무엇일지 가설을 세워 봅시다. 가설 첫 번째, 잎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비닐봉지 안에 물이 생겼을 것이다. 가설 두 번째, 비닐 안쪽과 바깥쪽의 온도차 때문에 물이 생겼을 것이다. 뭐 다양한 가설 세울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를 검증하는 실험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준비물은 다음과 같이 필요하고요. 실험 설계는 네, 이런 식으로 실험을 설계를 해서 실제 실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설 검증 실험입니다. 잎에 도달한 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잎에 도달한 물이 어떻게 될지 실험을 통해 알아봅시다. 같은 종류로 크기가 비슷한 모종 두 그루를 준비한 다음 모종 한 개는 잎을 남겨두고 다른 한 개는 잎을 모두 없애줍니다. 그리고 두 모종을 각각 같은 양의 물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삼각 플라스크 입구와 줄기 사이에 탈지면을 넣어 삼각 플라스크에 물이 증발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제 각 모종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식물 줄기에 잘 묶어주고요. 비닐봉지를 씌운 두 모종을 햇빛이 잘 드는 곳에 하루나 이틀 정도 놓아둡니다. 자, 비닐봉지를 씌운 두 모종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관찰하여 볼까요? 잎이 있는 모종의 비닐봉지 안에는 물방울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삼각 플라스크 안의 물도 많이 줄었고요. 그에 반해 잎이 없는 모종의 비닐봉지 안에는 물이 생기지 않았는데요. 삼각 플라스크 안의 물도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비닐봉지를 씌운 두 모종이 생긴 변화를 통해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을 통해 식물 밖으로 빠져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요. 자, 실험 결과를 이제 확인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계한 대로 실험을 한 뒤 관찰한 내용을 쓰고 가설이 맞는지 판단해 봅시다. 자, 비닐봉지 안에 물방울이 왜 생겼어요? 네, 잎이 있는 모종에 씌운 비닐봉지 안에는 물이 생겼고 잎이 없는
모종에 씌운 비닐봉지 안에 물이 생기지 않았다. 따라서 그 가설 우리 세웠던 게 맞았다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죠. 비닐봉지 안에 물방울이 생긴 까닭은 그래서 뭐라고요? 네,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을 통해 식물 밖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이것을 식물의 증산작용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영상 보면서 증산작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무더운 여름. 사람들은 시원한 숲속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숲속에 들어가면 왜 시원한 느낌이 들까요? 그건 바로 식물의 증산작용 때문입니다. 잎에 도달한 물은 식물 밖으로 빠져나가기도 하는데요. 이로 인해 식물이 많은 숲은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러한 증산작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볼까요? 식물의 뿌리에서 흡수한 물은 줄기에 있는 통로를 통해 잎까지 올라가 광합성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잎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때 잎 밖으로 물이 나가게 해주는 곳이 바로 기공인데요. 기공은 식물의 잎에 있는 작은 구멍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잎에 도달한 물이 기공을 통해 식물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증산작용이라고 한답니다. 만약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못한다면 잎에 도달한 물이 식물 안에 머무르게 되어 뿌리에서는 더 이상 물을 흡수할 수 없게 되지요. 이러한 증산작용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식물 꼭대기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돕고 식물의 온도를 조절해 더운 날씨에도 식물이 견딜 수 있게 해준답니다. 네, 이 증산작용을 통해서 더운 날씨에도 식물이 견딜 수 있게 해주고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줄기를 통해 잎까지 가는데 계속해서 잎에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 물을 흡수할 용량이 없겠죠. 그래서 잎을 통해서 빠져나간다. 이렇게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물의 가습기 원리 한번 영상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조한 실내. 이때 공기 중에 물을 보충할 수 있는 가습기를 틀면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식물이 가습기를 대신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식물을 밀폐된 공간에 넣고 습도를 측정해보니 우와, 73%까지 상승했어요. 이렇게 식물이 습도를 올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잎 때문이라는데요. 과연 잎이 어떤 역할을 하기에 공기 중의 습도를 높였는지 친구들과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네, 식물의 증산작용 때문에 잎에서 물이 나가기 때문에 가습기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영상이었습니다. 이번 시간 배운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산작용은 잎에서 산소를 만들어 내보내는 기능인가요? 네, 산소를 내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두 번째, 증산작용을 통해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식물 꼭대기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돕죠. 네, 물이 빠져나가야 더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증산작용은 더운 여름날 식물도 이제 더위를 탑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식물의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꽃의 생김새와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